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식론, 특히 믿음에 대한 의지, 윌리엄 제임스의 위대한 철학자, 믿으려는 의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서구에서 전통적으로 이러한 논증을 폈어요.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다. 만약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으면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 간단하죠?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2번째 P는 뭐냐면 전제, C는 결론. 그래서 전제가 둘이죠. 두 번째 전제 P2 보시면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 if then 구분해서 then 그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 관련돼서 논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수한 사람들과 학자들과 이론가들과 법, 과학, 철학, 수학, 논리학자 전부 이 논의를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클리포드랑 제임스가 싸운 건데 역사적인 싸움입니다. 대륙법에서는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증거 없이 믿는 것은 잘못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고 옳은 소리 같죠. 증거 없이 믿는 것은 잘못이다. 제임스는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싸움인데 클리포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Ethics of Belief라는 책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예를 갖고 논증을 하고 토론을 하고 굉장히 깊게 들어가서 수많은 논의를 모으죠. 어떤 선주가 배가 아무 이상 없을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근거 없이. 근데 배가 추락했어요. 그러니까 침몰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것을 보고 근거 없이 믿은 것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근거 없이 믿은 것은 잘못이다. 간단한 논증이죠. 그래서 안전하다고, 문제 없다고, 안전하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넌 증거가 없었잖아. 그래서 결론을 어떤 명제를 만들었냐면 따라서 항상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 그리고 누구한테든 잘못이다. 근거 없이 충분한 insufficient evidence 불충분한 증거로서 충분한 증거 없이 불충분한 증거를 기반으로 믿음을 갖는 것은 언제건 언제 어디서건 누구에게든 잘못이다. 이런 명제를 굉장히 설득력 있는 증거 없이 믿는 것은 잘못이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과학자거든요. 과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제임스가 클리포드의 맨 마지막 말은 인류에 대한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거 없이 믿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제임스가 세계 최초 하버드에서 1875년도에 심리학 연구소도 만들고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미국 프래그마티즘의 시초. 그래서 인식론, 지식이론, 그 다음에 심리학, 그 다음에 뇌과학 다 연결되거든요. 과학, 그 다음에 과학, 철학, 논리학, 명제. 이 명제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인공지능은 반드시 관련 부분을 10개 이상을 통합해야 됩니다. 제임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충분한 근거가 없이 예를 들었어요. 이 예는 이제 이것을 말한 유명한 철학자가 예를 든 겁니다. 충분한 근거가 없는데 데이트 상대방이 여성이 나를 좋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데이트가 행복할 것이다. 좋을 것이다. 그러면 그는 행복하죠. 그럼 이건 누구한테든 좋은 일이죠. 그 사람이 행복하고 데이트가 행복하니까. 따라서 근거 없이 믿어도 데이트가 행복한 데이트가 될 것이다 라고 근거 없이 믿어도 이것은 좋을 수가 있다.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절대적으로 나쁜 건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근거 없이 믿어도 반드시 부도덕적이고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임스가 얘기했습니다. 그 제임스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신이 있다 없다 이 이야기를 이걸 믿을 때 충분한 증거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클리포드는 이 충분함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충분함. 여기서 드러나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명제 이야기 나오고 법 이야기 나오고 법 원리 나오고 법조문에서도 법 규범에서도 애매모호한 게 항상 문제가 된다. 애매모호한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고 이러한 불충분한 표현 이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따라서 이러면 명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불충분하면 표현이 애매하면 그래서 명제에 목숨 걸라는 게 그런 취지고 그런데 제임스의 입장은 그냥 절대적으로 간단하게 결론 낼 게 아니고 불충분한 insufficient라는 그 의미가 애매하므로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리스크 이론이 나오죠. 균형 잡는 게 나오죠. 신이 존재한다고 나는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논의할 때 신을 믿었을 때의 가치 그 다음에 그것이 틀렸을 때의 리스크 이걸 균형을 잡는 겁니다. 이 사고가 굉장히 특이하죠. 프래그마티즘의 핵심입니다. 균형을 잡는 거예요. 효용 가치도 보고 명제의 효과도 보고 그런 믿음에 대한 가치 그리고 리스크도 같이 보는 거죠. 따라서 인신론적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항상 언제 어디서건 항상 누구한테든 틀렸다라고 절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가지 말고 고정적으로 가지 말자. 그리고 insufficient라고 하는 두 번째 문장 insufficient라고 하는 insufficient가 애매모호하다. 이 부분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법에서도 그 현실주의, 리얼리즘이라고 이따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애매모호한 거를 2세기 넘게, 200년 넘게 쌓아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과학이든 철학이든 의학이든 수학이든 법학에서도 우리는 아직도 애매한 표현을 막 씁니다. 법 규범도 여러 처분을 하거나 판결을 할 때도 그래서 애매모호한 게 항상 문제가 되는데 서구에서는 이거를 극복해왔다. 따라서 두 가지 그러니까 안전하게 지금 맨 위에 보면 클리포드는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믿지 말자라고 안전하게 안전빵주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요약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안전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믿기 전에는 무조건 증거를 따지자 하는데 잘 자세히 보시면 그 불충분한 애매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는 무엇이 충분하다, 불충분하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명제가 잘못된 겁니다. 클리포드의 명제가 잘못된 거죠. 어느 부분이? 불충분한 부분이. 따라서 이렇게 단계가 나눠져 있죠. 믿음과 믿지 않음과 판단 유보.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클리포드가 명제를 구성할 때 합리적인 사람은 이렇게 시작했죠. 그래서 정도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믿음과 믿지 않음과 중간 나누고 이런 이야기 일반적으로 쭉 가다가 문제는 저기 나오죠. 퀘스천 의문이 들죠. 이제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클리포드의 주장을 많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였다가 이제 제임스가 반론 제기한 것은 insufficient의 의미가 뭐냐? 불충분한 충분함이 누가 결정하고 어떤 기준이냐? 정확하게 들어간 겁니다. 한 번 더 들어간 거예요. 따라서 잘못됐다. 명제가 잘못됐다. 그래서 맨 끝에 보시면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기준에서 어떤 점에서 우리가 믿고 안 믿고의 선을 그래서 연결돼 있다 이거죠. 믿음 0에서 믿음 1, 믿음 50, 믿음 99 이렇게 연결돼 있는 중에 정확하게 나누어야지. 이렇게 해서 정확성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그래서 인식 정책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수립할 때 정확해야 됩니다. 애매모호하게 하면 인식이 안 돼요. 명제가 성립이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 명확한 문턱 기준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면 제임스의 해답은 아까 말한 리스크를 그래서 이 개념 리스크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게 제임스의 답입니다. 그래서 insufficient라는 애매한 걸 갖고 고정적으로 불충분함을 믿지 마 그렇게 볼 게 아니고 균형 위험 이것을 믿었을 때의 가치와 그렇지 않을 경우를 균형을 잡는 거가 핵심이에요. 프래그마티즘의 핵심.
따라서 이렇게 들고 있는 건데, 이렇게 너무 고정적 사고를 하다 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걸 놓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주장의 핵심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클리포드의 원리는 지금 명제를 구성해 놨죠. 어떤 주체, 믿음의 주체의 증거, 이가 증거입니다. 믿음 주체의 증거가 어떤 주장, proposition, 어떤 증거가 명제를 지지하거나 근거를 제시할 때만 믿어야 된다라고 명제를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impermissible, 그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맨 마지막 제임스의 원리는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on the whole이 붙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circumstances라고 나왔죠.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다. 그 말은 리스크도 따져야 된다 이거죠. 전체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모든 걸 고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냥 불충분하다라는 간단한 논리로 믿음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즉 가치와 리스크와 다 같이 본다, 균형을 잡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증거 없이 믿는 것이 오케이일 수 있다, permissible, 허락될 수 있다. 미세한 차이점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정도의 문제라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간 것을 제임스는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클리포드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믿고 안 믿고의 자유적인 게 있는데, 이렇게 그 정도를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계속 2 플러스 2가 5다. 이거는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아니죠. 그런데 이걸 믿음의 자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자유가 있다는 말과 2 플러스 2가 5가 된다, 5가 된다라는 것은 믿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믿을 자유가 있다, 나한테 믿음의 자유가 있다라고 우리는 무조건 그 명제를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 더하기 2는 5라고 하는 명제는 잘못된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럼 내 자유야, 내 자유가 있다, 믿음의 자유가 있다. 믿음의 자유가 있다라는 말이 절대적으로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 플러스 2가 5라고 믿을 자유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제약을 받는다는 거죠, 제임스 이야기는. 따라서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제임스는 3가지 보시면 live, first, momentous, L, F, M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L은 가능성 있는, 약간 그럴만한, 어느 정도의 그럴듯한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죽은 옵션과 라이브 옵션을 얘기하고 있죠. L. 그 다음에 first, for. F는 무슨 말이냐면 3, 3일 관련돼서 이제 이걸 다 통합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텐데, 넌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철학자와 명제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사람이다, 아니다를 보는 거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신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 거지 않아요. first option 부분에서는, 그래서 F 부분에서는 다른 alternative가 없을 때,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first, 강요된 겁니다. 사람이다, 아니다, 인간이다, 아니다, 신을 믿는다, 안 믿는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3번째 momentous option은 뭐냐면 중요한, 그래서 the matter, 중요한, matter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에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누가 판단해야 돼요. 저기 곰인지 아님인지. 사람이다, 아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곰이면 총을 쏠 건데,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 중요한 옵션이 있을 경우에는, 이 3가지가 결합했던 경우에는 보십시오. 결합했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라이브여야 되고, first, 강요돼야 됩니다. 즉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저거 사람이야, 아니야, 이렇게. 그 다음에 강요되고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아니야 하는 점이 모멘터스여야 됩니다. 의미가 있어야 돼요. 중요해야 돼요. 이 3가지가 결합된 겁니다. 3가지가 결합됐을 때, 종교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클리포드도 과학자였고 논리학자였고 종교 이야기하면서 멈추지 않는 믿음의 이야기로 발전됩니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볼 게 아니고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 명제의 효과를 봐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믿었을 때 가치와 그 반대의 경우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 이게 제임스의 프래그마티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파스칼, 클리포드, 제임스를 구분해 놨는데, 결국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의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가 결합되면 맨 끝에 보십시오. 제임스는 obligatory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이 정도가 의무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다 아니다를 아까 말씀드린 live였고 first였고 momentous,였잖아요. 이 명제, 이 상황, 이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걸 판단해야 되잖아요. 잘못 판단하면 곰인 줄 알고 총을 사냥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이것은 제임스 입장에서는 우리는 의무적이다 이거죠. 너가 마음껏 자유가 주어진 게 아니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거죠. 사람을 쏘게 되니까. 따라서 제임스가 말한 obligatory 뜻은 그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요건이 충족하면 우리는 의무적인 명제 구성해야 된다. 어떤 취지인지 아시겠죠? 제임스. 클리포드 이야기를 듣다가 맞는 것 같은데 제임스 이야기 들으니까 더 맞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기서 엄청 많은 충격을 받았고, 따라서 제임스가 말한 세 가지 요건, 아까 말씀드린 live, first, 그 다음에 momentous, 이 요건이 세 가지가 결합된 게 331입니다. 그래서 이건 결론 부분인데 결론 부분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죠. live, first, momentous, 이것이 결합된 게 331입니다. 밀었느냐 안 밀었느냐가 가능성이 있고 그럴 만한 가능성이 충분하죠. CCTV 있고 그 밖에 406까지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밀었느냐 밀지 않았느냐, 이것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밀었다 밀지 않았다. 이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의 이 행위자의 이 특정 사실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orced 되는 겁니다. 강요되는 겁니다. 밀었느냐 밀지 않았느냐. 거기에 더해서 이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형사사건의 핵심, 구조 업무 논의에서도 핵심, 다른 모든 거에 떠나서 밀었느냐 안 밀었느냐.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live, first, momentous의 세 개에 정확하게 충족되기 때문에 우리는 331을 아까 말씀드렸죠. obligatory, 의무적이다.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면 밀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정황을 circumstances, 모든 정황과 모든 on the whole,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려해서 331은 밀지 않았다라고 볼 근거는 전혀 없는데 밀었다라고 볼 증거와 정황과 간접사실과 굉장히 인적 증거, 진술 증거 다 많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331을 단순히 믿고 안 믿고 자유가 아닌 의무적, obligatory, 의무적인 거다 이거죠. 저는 제임스 의견을 따르고 의견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331은 그래서 제가 331을 믿어야 된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임스 이론, 저 세 가지 요건에 따라서.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